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은 예쁘고 멋있고 착한 이미지를 시청자들에게 선사합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잘 볼 수 없는 훈남훈녀의 모습들로 설레게 만들어주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때로는 그 이미지가 실제의 모습과는 매우 동떨어진 만들어진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실망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연예인들은 자신들의 이미지가 곧 상품이고 이를 잘 만들어야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지를 만드는데 엄청난 노력을 들이는 것인데요. 오늘은 자신의 과거를 아주 잘 세탁한 연예인 탑3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위는 강지영입니다.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연세는 소유를 포함한 멤버들 모두 과거의 이미지를 지우고 연예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카라는 원래 박규리, 니콜, 김성희, 한승연 4명의 멤버로 데뷔했지만 김성희가 탈퇴하면서 구하라와 강지영이 합류했습니다. 강지영은 사촌언니였던 NS윤지의 수선으로 당시 소속사의 오디션을 받고 이후 2개월간 연습한 후 초고속으로 데뷔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강지영이 일진이라는 소문이 조금씩 돌기 시작했습니다. 강지영은 파주에서 유명한 일진 그룹인 파주킨에 속해 있었던 것인데요. 강지영은 데뷔 직후 자신의 친구들과 후배들을 불러 모아 해당 사실을 이야기하면 죽이겠다는 협박을 하는 등 자신의 과거 세탁을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강지영의 후배라 고 밝힌 같은 학교 학생들이 이름은 숨겨달라고 하면서 여러 증언글을 적으면서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이 같은 사실이 조금씩 퍼져나갔지만 초반에 카라가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이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카라가 다양한 목으로 대중적인 인기를 끌게 되고 관심을 받게 되자 조금씩 이 이야기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었는데요. 카라가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이와 관련된 질문을 받게 됩니다. 지난 2011년 강지영은 한상 카라의 전성기 시절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했는데요. 강지영이 출연하자 당시 MC로 활동하던 윤종신은 강지영에게 데뷔하자마자 파주 지역 일진이라는 소문이 돌았다라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강지영은 이 질문을 듣자 사진도 없고 증거도 없는데 왜 그런 소문이 도는지 모르겠다라고 대답했고, 이에 윤종신은 원래 일진들은 사진을 잘 안 찍는다라며 또 한 번 강지영의 일진설에 대해 언급을 했는데요. 강지영은 정말 증거가 없는데 왜 그런 소문이 났는지 모르겠다. 사실 친한 친구들이 잣나가는 그룹에 속해 있긴 했다. 그런데 저는 정말 누구를 때리거나 돈을 빼앗아 본 적이 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 역시 방송 후 논란이 되었는데요. 꼭 돈을 뺏고 세려야 일진인가 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강지영과 관련된 목격담과 증언 등이 많이 있는데 중학교 시절에도 인근호 푸집에서 술과 담배를 했으며 후배들을 불러놓고 얼차려 및 욕설 등의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목격담은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적었기 때문에 신빙성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강지명의 인성을 보여주는 일화도 있었습니다. 과거 카라와 다비치가 함께 1위 후보에 올랐고 결국 다비치가 8280이라는 노래로 1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옆에 서 있던 카라 멤버들도 카메라에 잡혔는데요. 다른 가수들 모두 다비치를 축하하기 위해 박수를 치는데 강지영의 박수치는 모습이 유독 눈에 띄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받지 못한 것이 아쉬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자신보다 나이도 훨씬 많은 가수가 상을 받았는데 기분 나쁜 티를 대놓고 내는 모습에 인성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이후 청순하고 귀여운 이미지로 팬들과 시청자들에게 각인되었지만 과거는 영원히 지워지기 힘들 것 같습니다. 2위는 김수현입니다. 지난 2007년 시트콤 김치 치즈 스마일로 데뷔한 김수현은 완벽한 비율과 특유의 저음 목소리, 멜로 눈깔의 소유자로 현재는 아시아에서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배우로 성장했습니다. 김수현은 다양한 작품에 출연해 연기력을 선보였지만 대스타로 만들어준 드라마는 따로 있는데요. 지난 2013년 방영된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입니다. 전지현과 함께 로맨스를 펼쳤고 이 드라마는 국내는 물론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이 드라마 방영 이후 중국에서 한 행사에 김수현을 초청하기 위해 백지수표까지 건넸다고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여심을 자극하는 김수현에게도 과거는 있었습니다. 김수현은 2007년 데뷔했고 당시 나이 19살이었습니다.
김수현은 고등학생 시절부터 당시 유행하던 싸이월드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17살 때 친구들과 나눈 방명록이 화제가 되었죠. 김수현은 친구들과 민증을 뚫은 친구에게 담배를 사달라고 했다는 내용, 을 마시자 담배와 술은 끊겠다 등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욕설이 난무하는 내용들이 대다수였는데요. 지고지 순하고 더불어 순박하기까지 한 이미지의 김수현의 이런 모습에 많은 팬들은 놀라기도 했습니다. 또한 김수현은 자신의 이상형을 다이어리에 적었는데 허세 가득한 말투들, 이 보는 이들을 민망하게 만들 정도였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김수현은 고등학교 시절 속옷만 입고 찍은 사진이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친구 무리들과 함께 아래 속옷을 입고 단체 사진을 찍거나 독사진을 찍기도 했는데요. 해당 사진은 당시 친했던 형의 부탁으로 찍었던 사진이라고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현재의 김수현의 이미지와는 정말 다른 느낌의 학창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요. 물론 친구들을 괴롭히거나 때리거나 하는 행동은 하지 않았지만 미성년자의 신분으로 술과 담배를 아무렇지 않게 하고 친구들과 그런 이야기들을 나눈 것을 보면 순박한 이미지와는 정반대의 학창 시절을 보낸 것 같습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일지라도 좋은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과거의 이미지를 완벽히 세탁한 것 같네요. 1위는 소유입니다. 지난 2010년 걸기 영능 시스타로 데뷔한 소유. 소유는 감미로우면서도 뛰어난 가창력을 소유한 가수로 시스타 활동은 물론 이후 다양한 드라마 OST를 부르면서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솔로 여자 가수로 거듭났습니다. 가끔 예능에서 보여주는 털털한 모습까지 함쳐져 많은 이들에게 호감을 주었는데요. 또한 다수의 오디션 프로그램의 어엿한 심사위원으로 출연하면서 선배가 수로서 후배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소유는 연예계 주당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지난 2015년 카라 멤버인 니콜은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소유와 술 친구라고 말했고 두 사람이 폭분자 8병을 마셨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소유는 이후에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제는 그렇게까지 마시지 못한다고 덜이 났지만 주당의 아미지는 여전히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술을 잘 마시게 된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마셔서 그런 걸까요? 소유는 과거 학창 시절, 중학교 시절부터 술을 자유자재로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싸이월드에 올렸던 사진들과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생들의 증언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소유가 속했던 걸그룹 시스타는 소유뿐만 아니라 멤버 효린과 다솜 역시 일진설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다솜은 성순한 이미지로 가수를 넘어 배우로도 활약을 하고 있는데 단순히 학창시절에 술이나 담배를 즐긴 것을 넘어 학폭 가해자로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연세는 소유를 포함한 멤버들 모두 과거의 이미지를 지우고 연예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연예인들은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해 때로는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거짓을 꾸며내기도 합니다. 자작극은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서 자신의 이미지나 명예를 위해 타인을 속이고 심지어 불법적인 행위까지 동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재벌 가문의 스캔들을, 때로는 남자 아이돌과의 엽기적인 호텔 잠자리를 만들어내며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게 하죠. 하지만 진실이 드러나면서 그들의 사악한 계획은 자신들을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결과로 돌아옵니다. 이들의 허황된 거짓은 결국 그들을 나락행으로 이끌었고 그에 대한 대가는 누구도 피할 수 없었죠. 지금부터 자작극을 벌였다가 나락에 빠져버린 여자 연예인 TOP4,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4위는 김채연입니다. 2000년대 초반 탤런트 김채연은 화려한 경력 뒤에 치명적인 스캔들과 자작극으로 연예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인물입니다. 청순한 외모와 신선한 매력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던 그녀는 레모나 CF로 스타덤에 오르며 인기를 끌었지만 2003년 그녀는 갑작스럽게 납치 사건에 연루되며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김채연은 심야 라디오 방송을 마친 후 귀가 중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던 열성 팬에게 납치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약 1시간 30분 동안 끌려다니다가 일산의 한 교회에서 풀려났다고 밝혔고 이 사실을 사촌 오빠에게 전하면서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점차 커지면서 그녀의 진술에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김채연은 자신의 초기 주장을 번복했습니다. 처음엔 납치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의 추궁 끝에 자발적으로 차에 탔다는 사실을 시인하면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사건의 진상은 김채연이 40대 대기업 간부이자 그녀의 스폰서였던 남성과의 은밀한 관계에서 비롯되었고, 그날 밤 발생한 일은 납치가 아닌 자작극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김채연은 스폰서에게 이제 그만 만나자고 말하려다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채연은 자신이 납치범에게 강제로 끌려갔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한강 둔치에서 스폰서와 2시간 동안 대화하며 자작극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면서 그녀의 이미지는 완전히 추락했으며 결국 연예계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채연은 연예계 복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김성경으로 개명하고 새로운 작품에 도전했지만 하반신 마비를 가장하며 동정을 유도하려는 또 다른 자작극이 발각되면서 복귀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현재 그녀는 유기묘를 돌보며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20년이 지난 지금 김채연이 방송에 출연해 납치당한 게 맞다고 주장하며 기존의 진술을 뒤집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은 연예계에서 가장 큰 자작극 사건으로 기록되며, 김채연은 대중에게 진실성이 결여된 인물로 각인되며 오명으로 남아있습니다. 3위는 스스로를 폭행하며 자작극을 벌인 청한의 사례입니다. 다양한 영화와 드라마에서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았던 뮤지션 홍성규와 함께했던 캔디맨 팀은 특히 여성 멤버인 청한의 독보적인 보컬 실력으로 주목받으며 언더그라운드에서부터 마니아층을 확보한 팀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청한은 팀 활동을 벗어나 홀로서기에 도전하며 솔로 가수로서의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006년 6월 솔로 음반 발매 직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방송 출연을 위해 이동하던 중 청한은 옆구리에 자상을 입고 얼굴과 신체 여러 부위를 구타당했다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26살의 어린 여가수에게 벌어진 이 끔찍한 사건은 대중의 우려와 관심을 한몸에 받으며 포털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했으나, 경찰이 CCTV 등 여러 증거를 조사한 결과 단 하루 만에 이 사건이 모두 청한의 자작극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청한은 라디오 생방송을 앞둔 심리적 압박과 목 상태 악화로 인해 충동적으로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기자회견에서는 경찰 조사 내용을 뒤집으며 소속사에 도움이 되기 위해 자신을 유명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자작극을 계획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얼굴을 직접 때려 타박상을 만들고 옷을 찢어 자상 흔적을 꾸미는 등의 행위를 자행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허위 신고로 인한 경범죄로 1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지만, 연예인으로서의 경력에 치명적인 방송 출연 금지 명단에 오르며 1년 6개월의 강제 자숙 기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이후 신곡을 발표하며 활동을 재개하려 했지만, 뛰어난 보컬 실력에도 불구하고 대중을 상대로 한 자작극 사건은 그녀의 이미지에 깊은 오점을 남겼습니다. 결국 청한은 자신의 음악적 재능만으로 이러한 스캔들의 그림자를 지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연예계 활동에 큰 제약을 겪게 되었습니다. 2위는 허황된 망상으로 자작극을 벌이고 정치부 기자로 전향한 조정린의 사례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선희의 제자라고 하면 이승기를 떠올리겠지만, 사실 그녀의 첫 번째 제자는 한때 방송인으로 활동했던 조정린입니다. 조정린은 이선희에게 6개월간 보컬 트레이닝을 받았으나 뛰어난 가창력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외모로 인해 가수로서의 꿈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02년 MBC가 주최한 팔도 모창 가수왕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연예계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조정린은 대중에게 특별히 매력적인 외모는 아니었지만 착하고 친근한 이웃집 여동생 같은 이미지로 각인되었습니다. 그 이후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연예계에서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그녀가 출연한 방송사의 게시판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그녀를 칭찬하는 글들이 유독 많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 글들은 비슷한 문체와 쉼표 사용법, 특정한 패턴을 반복해 사용하고 있어 의심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조정린을 옹호하던 대부분의 게시글이 가짜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건의 결정적 증거는 조정린이 싸이월드에 로그인한 화면을 캡처해 업로드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이 캡처 화면에는
그녀의 닉네임과 로그인 사용자에게만 보이는 에디트와 세팅 버튼이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그녀가 자작극의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자신을 칭찬하고 지지하는 게시글 대부분이 그녀 스스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자작극 사실이 폭로된 후 조정리는 별다른 해명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작성한 글들은 단순한 자기 홍보를 넘어서 망상적이고 소름 끼치는 수준으로 대중을 기만했던 것입니다. 그녀의 이러한 행위는 단지 자아도취를 넘어 대중의 신뢰를 철저히 배신한 사례로 남았습니다. 1위는 재력을 가진 스폰서를 위해 애인을 배신하고 충격적인 자작극을 벌인 심연정의 사례입니다. 미스 에이전트라는 성형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통해 화려한 외모로 재탄생한 걸그룹 헤이미스의 멤버 심연정. 그녀의 외모에서 느껴지는 과도한 인위성 때문이었을까요? 데뷔 초기부터 그녀의 뒤를 지원하는 스폰서가 있다는 소문이 방송가에 퍼져 있었습니다. 이 소문은 근거 없는 험담 수준을 넘어 실제로 30대 자산관리사와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진다는 구체적인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심지어 결혼설까지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심연정에게 수년간 동거해온 또 다른 애인 B씨가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결정의 순간에 놓인 그녀는 고민할 필요도 없다는 듯 자산관리사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남은 하나의 큰 걱정거리가 있었으니 B씨와의 관계에서 찍힌 사적인 사진과 영상들이었습니다. 이 자료들이 그녀의 발목을 잡고 협박의 도구로 사용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심연정의 고민을 들은 자산관리사는 과감한 행동을 취합니다. 그는 B씨의 집으로 찾아가 폭행을 가하며 스마트폰의 유심칩을 탈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B씨에게 전치사주의 부상을 입히는 바람에 자산관리사는 강도상의 혐의로 고소당하게 되었고 결국 구속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심연정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충격적인 자작극을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심연정은 경찰에 자신이 남자친구에게 강제로 성폭행당했고 뒤늦게 자산관리사가 구하러 왔다가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다고 거짓 진술했습니다. 이 터무니없는 무고로 인해 애인 B씨는 억울하게도 중대한 범죄자로 몰릴 뻔했지만 다행히 경찰 조사로 진실이 밝혀져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 자산관리사는 폭력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심연정은 무고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이 사건으로 연예계 활동이 사실상 끝난 상태입니다. 그 이후 그녀는 이름을 하은으로 개명하고 배우로의 복귀를 시도하고 있지만 과거의 충격적인 행적은 여전히 대중의 뇌리에 강렬하게 남아있어 성공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